메트로폴리타노의 용광로 후반 56분, 전광판의 시계가 숨막히게 흘러가는 가운데 6만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코어보드 위에 0대0은 마치 잔인한 조롱처럼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위 시메오네의 전사들은 말라가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수비벽에 막혀 무기력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점유율, 의미 없는 크로스, 완벽한 고립과 절망, 모든 전술적 계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짙은 어둠이 아틀레티코의 야망을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 판을 뒤흔드는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이 남기고 떠난 전설적인 7번 유니폼. 그 무게를 짊어진 아시아의 한 청년이 터치라인 앞에 섰습니다.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스로 커리어를 묻어버렸다고 수군댔습니다. 한국인 미드필더가 아틀레티코의 심장과도 같은 7번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벼려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4분 뒤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은 전율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물리법칙을 완전히 뒤흔드는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말라가의 수비수 3명이 도미노처럼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m 거리에서 번개처럼 터져나온 왼발 대포알 슈팅. 시속 120km의 궤적을 그리며 골문 오른쪽 상단 구석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상대 골키퍼는 몸을 날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경기장 밖에서 터져나왔습니다. VIP석 한 구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축구계의 거물, 주제 무리뉴 감독이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만함의 대명사였던 그의 입에서 유럽 전역을 뒤흔들 이름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손흥민. 어째서 스페인 무대에서 터진 이강인의 데뷔골이 스페셜원 무리뉴에게 손흥민을 떠올리게 만든 것일까요? 14분 만에 일어난 이 광기 어린 순간 뒤에는 잔혹할 정도로 냉철한 계산과 함께 대서양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대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록들이 증명하는 진실을 보십시오. 56분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68%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기대 득점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11번의 무의미한 슈팅을 난사하며 말라가의 11인 밀집 수비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교체 투입 후 단 14분, 단 18번의 터치만으로 승부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원더골. 수비 라인을 단번에 찢어버린 킬러 패스, 94%의 패스 성공률. 그는 데뷔전에서 단숨에 공식 경기 최우수 선수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통제불능의 열광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르카지는 새로운 7번의 분노라는 헤드라인을 걸었고 아스지는 아시아의 영혼이 빚어낸 파괴의 춤이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축구 커뮤니티는 접속 폭주로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전문가들을 가장 긴장하게 만든 것은 경기 직후 나온 무리뉴의 의미심장한 선언이었습니다. 무리뉴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강인이 왼발을 휘두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슈팅의 궤적과 속도 그리고 골문을 응시하는 저 서늘한 눈빛까지. 아주 짧은 순간 토트넘 시절 전성기 손흥민의 골을 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승부의 운명을 직접 끝장내기 위해 태어난 킬러들만이 가진 잔혹한 본능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슈팅이 왜 전술적 대지진을 불러왔는지 이해하려면 그의 머릿속에 설계된 4차원의 메커니즘을 해체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차원, 승부의 판을 깬 게임 체인저의 잔혹한 결단입니다. 무리뉴의 축구 철학에서 골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궤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골이 터져나온 순간의 맥락에 있습니다. 3대0으로 이미 승부가 기운 뒤에 터지는 추가골은 화려한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첩 빠져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균형을 박살내는 한 골은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아틀레티코는 1시간 가까이 상대의 심리적 덫에 걸려 조급함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이적생이라면 그런 극한의 압박 속에서 안전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측면에서 공을 받아 다시 백패스를 내주거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크로스를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관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 이미 상대의 사각지대와 무게중심의 빈틈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상대는 외곽 크로스를 예상했습니다. 그 순간 이강인은 수비수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의 태클을 간결한 터치로 피했고 세 번째 수비수가 각을 좁히며 달려들자 아주 좁은 슈팅 틈새가 열렸습니다. 이강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 지옥 같은 경기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간이 열리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던 손흥민의 그 서늘한 책임감이 이강인의 발끝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 광기 어린 순간 뒤에 숨겨진 천재적인 축구 지능입니다. 환상적인 원더골을 터뜨린 젊은 선수는 대개 흥분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화려함을 뽐내기 위해 공을 오래 끌거나 수비 가담을 잊은 채 두 번째 골 욕심에 눈이 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골 세리머니가 끝나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비 위치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상대의 전진 패스를 몸을 던져 끊어냈고 거친 몸싸움으로 소유권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은 지 불과 3분 뒤 상대 수비 뒷공간을 꿰뚫는 레이저 같은 침투 패스로 동료 룩먼을 골키퍼와 1대1 찬스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맨십에 취한 선수와 진짜 월드클래스 축구 두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결코 팀의 전술적 규율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시절 이강인은 다른 슈퍼스타들을 보좌하기 위해 측면의 빈자리를 채우는 소모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에서 시메오네는 그에게 완벽한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했습니다. 강력한 수비 조직이 뒤를 받쳐주자 이강인은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마스터로 거듭났습니다. 세 번째 차원, 라리가에서 완성된 완벽한 전술적 갑옷입니다. 파리의 막대한 연봉과 안락한 환경을 박차고 나와 시메오네의 거친 진흙탕으로 뛰어든 것은 도박으로 보였습니다. 이적설과 잡음 속에 흔들리던 훌리안 알바레스와 비교되며 이강인의 침묵과 결단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명성을 주지 않고 자신의 진짜 무기를 펼칠 수 있는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이강인의 진정한 파괴력은 단순한 직선 스피드가 아닙니다. 좁은 공간에서 상대의 중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퍼스트 터치, 압박이 쏟아지는 순간 반대편의 빈 곳을 찾아내는 시야, 그리고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패스와 슈팅을 동시에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기술과 포지셔닝, 패스의 각도를 극한으로 요구하는 라리가는 이강인에게 가장 완벽한 서식지였습니다. 그리즈만의 7번은 누군가를 짓눌러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멍에였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그 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대체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임을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네 번째 차원, 손흥민을 향한 서글픈 경종입니다. 이강인의 골을 지켜보며 무리뉴가 느낀 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반대편 미국 무대에 갇혀있는 옛 제자 손흥민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무리뉴는 과거 손흥민을 지도하며 역습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잔인하게 상대를 파괴하던 최고의 피니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양발로 세계 최고의 궤적을 그리던 괴물 공격수가 중원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설계하고 동료들의 부족한 판단력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몸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무리뉴는 탄식했습니다. 손흥민의 기량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칼날이 엉뚱한 곳에서 무뎌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피니셔는 골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강인이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나 단 14분 만에 날아오른 것처럼 손흥민 역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무대에 있었다면 여전히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비디오를 0.5배속으로 돌려보면 99%의 관중이 놓친 소름 끼치는 디테일 하나가 드러납니다. 공을 받기 전 이강인은 불과 2초 사이에 고개를 3번 돌렸습니다. 첫 번째 스캔은 상대 풀백의 위치, 두 번째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빈 공간, 세 번째는 골키퍼가 니어포스트 쪽으로 쏠려 있다는 사실을 완벽히 포착했습니다. 슈팅의 모든 궤적은 공이 발에 닿기 전에 이미 그의 뇌 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첫 터치는 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슈팅 각도를 15도 더 넓히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딤발을 딛고 슛을 때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0.3초. 인간의 시신경이 반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속도였습니다. 그것은 요행이 아니라 밀리미터 단위로 프로그래밍된 완벽한 암살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레딧의 라리가 포럼에서는 이강인의 골 영상에 순식간에 수만 개의 추천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이러했습니다. PSG는 팀에서 가장 창의적인 두뇌를 팔아넘기고 영혼 없는 스프린터들만 남겨두었다. 시메오네는 역사상 최고의 가성비 영입을 해냈다. X에서는 스페인 축구 전문가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타노의 7번은 심장이 약한 자를 위한 번호가 아니다. 저 한국인 청년은 그 번호를 감당한 것을 넘어 그 유니폼을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마드리드의 영원한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 팬들조차 씁쓸한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스타들을 경계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이번 시즌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을 안겨줄 주인공은 아틀레티코의 새로운 7번일지도 모른다. 데뷔전 14분 의심을 단숨에 침묵시킨 원더골, 경기 최우수 선수 선정,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로서의 완벽한 복귀 선언, 이강인은 증명해냈습니다. 야수가 알맞은 숲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장벽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짜릿한 승리는 단순한 승점 3점 그 이상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안락한 벤치를 떠나 폭풍의 눈 속으로 뛰어든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위대한 용기의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후배의 이 찬란한 날갯짓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 속에 묻어둔 하나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유럽의 푸른 잔디 위에서 특유의 치명적인 궤적을 그리며 포효하던 손흥민의 당당한 모습을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을까요? 이강인이 보여준 냉혹한 결단과 숨막히는 전율을 함께 느끼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 다음 깊이 있는 분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제 무리뉴 감독의 깜짝 발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인은 아틀레티코를 라리가 정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은 자신을 증명할 유럽의 무대로 다시 돌아와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